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커피 마신다 생각하면서 제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이미 시장이 끝난 게 아닐까? 부동산 상승 버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출발을 하면서 나는 못 탔는데 이제 부동산 끝났잖아. 나는 더 이상 부동산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하고 손을 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 상승 버스가 어느 정도 끝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2011년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부동산은. 제가 예전에 부동산 역사를 말씀드렸을 때도 부동산은 굴곡이 있어요. 항상 올랐으면 내리고 내렸으면 오르고 단 이제 올랐을 때 많이 오르고 내렸을 때 그만큼 내리지 못한 게 좀 문제점이긴 하지만 부동산은 늘 그래 왔습니다. 대출을 묶을 때도 있었고 풀 때도 있었고 항상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예 관심을 끄고 부동산에 손을 놓게 되면은 다음 상승 버스가 왔을 때 또는 다음 조정기가 왔을 때 그때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타지 못하면 지금이 느낀 상실감을 그때 다시 한번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 상실감이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지만 지금 이 버스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공부를 계속해라. 부동산 공부를 계속해야 네가 부동산 시장에서 멀어지지 않고 이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왔을 때 또 과감하게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을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한번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 예로 뭐 어머님들은 보통 이제 그런 가격을 잘 알잖아요. 야채 가격, 채소 가격. 그래서 배추 가격이 금값이다. 김치 담그려고 하는데 고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은 배추 가격이 비싸다고? 고추? 왜? 그게 뭐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들은 항상 그곳에 김장을 해왔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머릿속에 배추 가격과 고추 가격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를 한순간에 들으면 압니다. 그쵸? 젊은 사람들도 반대로 뭐 핸드폰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할 때도 계속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 어떻게 사면은 좀 저렴하게 사더라, 이걸 잘 알죠.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십니다. 이렇게 각자 잘 아는 분야는 본인이 그곳에 대해서 가격을 꿰고 있어요. 부동산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엄청 좋아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가격도 알게 되고 이곳이 싸다 비싸다, 혹시 내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이 내리기 어려울 때는 다른 곳들을 많이 참조해 보고 또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가격을 정렬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부동산을 그동안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시길 좀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마인드, 그리고 저 같은 부동산 보는 관점, 이걸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능력을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10년 조정기가 왔을 때, 또 다음 20년 폭등기가 왔을 때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락기가 왔을 때도 즐겁고, 왜? 싸게 좋은 물건을, 내가 봐뒀던 물건을 이거는 분명히 많이 오를 거야, 이거 하나 사놔야겠다 하는 거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상승기가 왔을 때 그냥 푸근하게 타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못 타서 아우성거리고 있을 때 나는 뭐
가지고 있으니까 잘 오르고 있네. 좀 많이 안 오른 게 좀 아쉽긴 하다. 한 채 더 살 걸 그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 능력을 좀 키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을 하시면서 일일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먼저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잘하게 된 게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부동산을 너무 좋아해서 막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이런 용어는 좀 안 좋지만 뭐 미친 듯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했던 게 지금 이제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제가 그 2011년도에 처음으로 집을 샀다 그랬죠. 청라 국제도시에 집을 샀었는데 그동안에 샀던 집 수십 채는 다 이거 버리고 없는데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기념이 돼서 그냥 버리지 못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청라 힐데스하임이라는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맨 처음으로 샀던 집. 2억 3천밖에 안 했어요. 2억 3천인데 대출을 1억 받고 전세를 1억 2천 났기 때문에 실제 제 돈은 1,000만 원 플러스 취등록세 그 정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1,000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청라 국제도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가봤습니다. 쉴 때마다, 비행이 없을 때마다 부동산을 방문해서 뭐 청라 푸르지오, 더샵, 호반 베르디움 1차, 2차, 3차, 4차 다 가보고, 청라에 그때 제 생각에 19군데에서 20군데 정도 단지가 있었어요. 그 단지를 전부 다 가보고 그 단지에 있는 평형들 뭐 25평, 26평, 33평, 32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총 본 아파트가 100개가 조금 넘었어요, 그때. 그 100개를 다 보고 나니까, 아, 내 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나마 뭐가 제일 괜찮고,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자신있게 첫 번째 아파트를 매입을 했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집 살 때 100군데 이상 가본 사람 없죠? 100군데 이상 가보지 않고 집을 사요, 요즘은.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 클릭 두 번 해서 여기가 좀 싸네 하고 전화 한번 해보고 가서 집을 두세 개 보고 살지 말지를 정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좋은 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찾지 않은 거죠. 제 생각에 모두 다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모두 다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에 뛰어들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 지금 이 버스는 놓쳤지만 다음 버스는 언제든지 탈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그러면 그때는 좀 지금의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승할 때는 상승에 맞춰서 나의 계획을 짜고, 하락할 때는 하락에 맞춰서 나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상승이 왔을 때 어떻게 탈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편가르기가 아니죠. 이쪽이다 저쪽이다 편가르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좀 내 집을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다음에 상승이 왔을 때 상승을 놓치지 않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집값을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오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정말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깨우쳐져서 좀 뭔가 마음으로 좀 깨달아서 이 대하는 자세를 좀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할 때 지금 늦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다음번에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같이 우리 손잡고 좋은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길잡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를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창한 날씨에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